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꾸고 버리고 시작하라입니다. 저자는 나카지마 가오루,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카지마 가오루, 1952년 3월 출생, 개인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 톱으로 다양한 매력의 소유자이다. 명곡 굿바이 모닝을 작곡해서 제7회 세계의 가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는가 하면 1982년에는 아메이와 만나 개인 네트워크 연매출 900억엔을 기록해 전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성공했다. 이 책은 채널 초창기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재출간이 되어서 다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내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을 끌어내서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노력을 100% 했을 때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운이 마지막에 당신을 밀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연인을 소중히 대하듯 운을 소중히 대하고 항상 당신 옆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운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운에게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운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었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 나는 그저 그랬어.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운이 좋은지 아닌지, 재수가 없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운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운이 좋아. 내 인생은 재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은 기본적으로 좋다나 나쁘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나를 사랑해준다. 운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악의 사건이 엄청난 기회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운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운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운 자체가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내 편이 되어준다면 무슨 일을 겪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바뀔 수 있다고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바뀌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운 또한 당신을 분명히 도울 것입니다. 바꾸고 싶다, 바뀌고 싶다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꿀 결심이 선 사람은 고민하거나 망설이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옮깁니다.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생각만 해봤자 머리카락은 그 길이 그대로입니다. 잘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자르러 가면 됩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바뀌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뀌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을 없애면 됩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마음속의 브레이크입니다. 그 장애물을 없애고 뭔가를 바꾸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용기면 충분합니다. 이 사소한 용기가 없어서 그대로 멈춰버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생각만 하다가 그만두기 전에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바꿔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도 나를 분명히 도와줍니다. 운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해야만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시간 설정입니다. 즉, 마감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물론이고 프로젝트나 사업 계획 같은 규모가 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큰 일일수록 마감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집중력이 생기기는커녕 시작할 마음마저 생기지 않습니다. 마감 날짜를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해내겠다라고 정하지 않으면 좀처럼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일수록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아무튼 당장 시작을 하면 바로 시동이 걸리고 지금 당장 한다라는 습관이 몸에 배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두르지 않는 것도 집중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둘러서 움직일 때 실패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당장을 착수해서 빨리 한다를 반드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자신에게 쓸데없는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는다와도 뜻이 통합니다. 우주는 속도를 매우 좋아한다. 이 문구를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신도 그러한 모양입니다. 물론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바로 들러붙어서 확실히 끝내버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제 경우를 비추어 보면 해야 할 일을 집중해서 끝낸 결과는 거의 대부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좀 더 나 자신을 갈고 닦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욕구가 훨씬 더 강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닮고 싶은 사람을 한 명을 찍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의 행동은 절대 따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갈고 닦을 때 어떤 한 사람을 점찍어 두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갈고 닦아도 되지만 역시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갈고 닦아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을 갈고 닦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외일지도 모르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싫어하는 일을 잘 수습할 때 사실은 나 자신이 상당히 많이 갈고 닦입니다. 회사원이라면 대학이 거북한 상사와 부하, 혹은 다소 성가신 거래처를 수시로 만나면서 진화해갑니다. 그들을 나로 갈고 닦기 위해 신이 보내주신 감사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회사 생활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아랑곳하지 않고 완수해내는 능력을 몸에 익힌다면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눈앞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운은 당신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타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질투라는 녀석에게 휘둘리기 일쑤입니다. 질투, 즉 시기심은 인간의 에너지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독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슬픔과 분노보다도 더 성가신 존재입니다. 슬픔과 분노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질투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를 없애거나 줄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성공을 하거나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나 사이에는 아주 작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함을 가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인정을 받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면 즉시 자신에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했지? 이렇게 자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주 작은 것이긴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낸 저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깥에서만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그 차이를 못 본 채 시기심과 불만을 안고 살지도 모릅니다. 상대방과 똑같은 위치에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자신이 지금 그곳에 있지 않을 때는 우선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써버리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위치에 오를 수 없습니다. 질투심을 버립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칭찬합시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자기 자신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시기하는 순간 자신의 진화는 멈춰버립니다. 타인을 너무 신경 쓰다가 자신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 정말로 아깝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앞지르고 따라잡으며 성장하고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진화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직감을 어느 정도 자신합니다. 직감 덕분에 도움을 받거나 커다란 기회를 손에 넣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직감이 꽤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할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서 판단한다. 이 철칙을 따릅니다. 직감을 과신하면 안 좋은 결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처음이나 도중에 결정을 해버리거나 이상한 편견에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보거나 들어본 후에 판단합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일단은 받아들인다라는 철칙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니,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서 그 철칙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나 판단할 것이 닥치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일단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포장된 상자가 10개 있을 때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는 열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열어보기 전부터 상자 크기나 모양, 포장지나 리본색 등으로 유추해서 이 안에는 분명히 좋은 게 들어있을 거야, 혹은 안 좋은 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원했던 선물을 받을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 눈치가 빠르다는 말을 듣는 사람,
특별히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못 보는 여러 가지를 발견하거나 알아차리는 사람이 당신의 주변에도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운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대해서 호기심이 왕성하고 관찰력도 있고 주의력도 있어서 아무리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잠깐만 이렇게 멈춰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다양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언가 하나라도 흥미를 가지고 상대방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흥미와 호기심이 없어 주변 일에 무관심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은 깨닫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은 많은 기회와 힌트와 배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딱한 사람들입니다. 순전히 나의 의견인데 일을 그다지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재능이나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호기심이 적고 일과 동료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지, 일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흥미가 없다면 그 일은 잠깐 하다가 말 일이 되고 맙니다. 또 함께 일을 하는 동료에게 관심이 없으면 동료도 당신에게 무관심해집니다. 자신의 무관심이 그대로 화살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나는 모방을 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의 눈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따라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방면에 몇십 년 된 베테랑들도 독창적인 방식만으로 업적을 이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독창성의 근원 혹은 토대가 되는 것, 자신의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는 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의 말 중에서 내가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턴조차도 겸허하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출발하더라도 우선은 표본이 필요합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면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며 레슨을 받고 일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의 방식을 공부하고 따라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성공의 길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하거나 모방하는 것에는 노력이 있습니다. 모범안을 참고로 스스로 기초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백기단은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고 어딘가에 이미 있던 것을 가져와서 새로운 안이나 부가가치를 거의 추가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것인 양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베낀 것은 진품보다 좋기는커녕 더 조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운이 점점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성공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업으로 성공하는데 이 이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지금 스스로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않았다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이란 것을 합니다. 엄마에게 혼이 나도 신경 쓰지 않고 TV에 몰두하는 초등학생.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찾기 위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여러 옷가게를 헤집고 다니는 여성. 새로 출시되는 소프트 게임을 남들보다 먼저 사기 위해 발매일 전날부터 판매소 앞에서 줄을 서는 게임 마니아들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누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집중을 선택합니다. 누가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집중은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것도 예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면 그만큼의 열정이 생깁니다. 그 열정으로 일에 집중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일을 좋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좀 더 하고 싶고 애착이 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당장 그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좋아해보세요. 해야만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기쁜 일이 가득 찹니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쓸데없는 잡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심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게 힘들다면 내가 이것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좋아지는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것을 좋아했을 때 어떤 보상이 뒤따를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비로소 행동하게 됩니다. 저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생각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해야만 할 때 그것에 매우 집중하기 때문에 판단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뒤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결정은 내가 한 것이라고 확실히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고르고 정했다는 것은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이것으로 정했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자신과 약속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라면 왜 이런 것을 했지? 이렇게 불만이 생기겠지만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게다가 무언가를 정할 때 망설이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그로 인한 손실이 더 큽니다. 나를 포함해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망설이지도 않고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자신을 가집시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내가 결정한 결과라고 항상 의식합시다. 인생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결정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고 후회 더 크고 넓게 전개될 좋은 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매일의 작은 결정의 종착지는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시시한 결정은 그만하도록 자신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돼 라는 태도입니다. 최적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면 선택의 난이도가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한 것이 당신에게 최적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선택 자체를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택을 재빨리 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선택하는 능력을 평소에 연마합니다. 우리의 매일은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인간 관계나 연애를 할 때나
거의 모든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객관이 아닌 자신의 주관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직 쓸모가 있는 것을 버리자니 아깝고 아쉬운 마음에 망설이기 일쑤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계속 가지고 있다는 미련이나 집착 때문에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테이블 위에서 작업을 한 일이 있는데 막상 작업을 하다 보니 CD와 DVD, 잡지와 사진첩, 아끼는 식기 등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작업 공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온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 다음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워서 쌓아두는 것과 내가 쾌적하게 사는 것, 어느 쪽이 더 중요하지? 주인공이 누굴까? CD나 DVD, 사진첩도 맨 처음에는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산 것이라 당연히 애착이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내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내게 해줄 역할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손에서 놔줄 시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마웠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버리던지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던지 해야 합니다. 언젠가 또 사용하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물론 자원 낭비를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깝다라는 인정에 너무 얽매이는 것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줄 역할이 끝나서 이제 당신 앞에서 사라질 시기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일절 만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과 역할이 일단 끝났다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감정이나 생각을 빨리 버리는 것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와 슬픔, 질투,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나 미련 등은 용기를 내서 미련 없이 버립시다.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을 외면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최고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이 정말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두려움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두려움을 품습니다. 몸을 하면 어떻게 하지? 몸을 하면 싫은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걱정하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 고민이 되면 그 걱정스러운 사태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뮬레이션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아니라 성공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하니까 대단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지면 되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항상 그럼 당신은 실패를 하고 싶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면 간단하죠. 너무 앞서가지 말고 지금에 집중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 말처럼 지금에 집중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랑하고 지켜야 하고 소중히 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은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때문에
헛되이 보내는 시간을 인생에서 없애버립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37가지의 행동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전체를 설명드리진 못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